그놈의 여가부 폐지는요. 당장 못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도 당장 못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무슨 당대표 되고 지금 며칠 됐어요? 취임한 지 한 3주 됐나요? 못합니다. 그럼 당장 무슨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은 계속 살아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여가부는 폐지한다. 반드시 폐지할 거라고.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이제 대표랑 인터뷰할 때도 거기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도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가부 폐지 뭐 얘기하라고, 여가부 폐지 얘기하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막. 근데 폐지나 뭐 이런 것들 그 당장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 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힘당에서 뭔 얘기를 해도 못 합니다. 총선에서 뒤집지 않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지금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폭풍이 있어서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시원하다. 윤석열 내가 이래서 뽑았지. 우리끼리야 이러지만 못 그래요. 그리고 계속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대 저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대 의석을 몰아주세요. 우리가 윤석열의 폭주를 저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그냥 땡 꺼져가 아니라 안 됩니다. 제의하세요라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원래는 이 참석 인원의 과반 이상이지만 제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받아서 제의를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근데 180석이 넘어가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 당장 저 양곡관리법 거부하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현수막 붙어있던데 뭐 빙신 같은 소리 하나 하던데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 수산물은 사주고 뭐 국산 쌀은 못 사주냐 뭐 이 별병을 하고 앉았더라고. 국산 쌀은 원래 사주고 있고요. 계속 살 거예요 앞으로도. 예전에 이름이 추곡수매였는데 요즘 그걸 추곡수매라고 부르지 않고 공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해에 남는 쌀이 있으면 정부가 그만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주겠다. 예, 그건 원래 하고요. 앞으로도 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산 쌀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만든 법은 뭐냐? 전부 다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생산하면 많이 생산하는 만큼 사고 값이 떨어지면 그냥 값이 떨어진 만큼 다 사고 값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거부하라고 만든 거예요. 거부하라고. 거부하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양곡관리법 같은 걸 만들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양곡관리법. 근데 제가 양곡관리법 영상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양곡관리법 그 영상 보셨겠지만 제가 앞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법 이름이 재미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 이름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대부분은 관심 안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관심 갖느냐? 뭐 농민들 이런 사람들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재명이 농민 도울라 그랬는데 윤석열이 막았다. 경내 이놈.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막 양곡관리법 같은 거, 개신 같은 양곡관리법 이런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던지는 법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던지는 법들. 기본 대출. 여러분 이재명이 기본 대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도 알아요. 절대로 못 한다는 거. 이재명 지도 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20대 초반 30대 막 무슨 신혼 막 결혼하려고 그러고 여기쯤 되는 애들. 여러분 한 50대만 돼도 이재명 지지자라도 한 40대 중반만 넘어가도 기본대출 인당 1,000만 원씩 빌려주고 20년 동안 갚는다 이러면 아이씨 그게 뭐야?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근데 20대 초반에 그 멍청한 애들 이런 애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대출 뭔 개소리야 이재명 또 시작이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옆 사람들 붙잡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기본대출이라고 들어봤어? 너 어떻게 생각해?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임마 네가 그러니까 지금 뭘 못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재명 또 같은 것도 들고 나왔다 이러고 우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찍지만 여러분도 영상을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넘어가. 뭐야 또 그거 말도 안 되는 것도 갖고 나왔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근데 일부는 이러는 거야. 이재명 뽑으면 인당 1,000만 원씩 준다며. 20년 뒤에 갚으면 된다며. 와 개꿀 이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들리신다면 작년 대선 때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것들 이재명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 단톡방 무슨 성남시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관악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이재명 되면 이재명 님 대통령 되면 저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자기들이 쌉 가능이죠. 막 이러고 있다니까. 저 강남 살고 싶은데 강남도 가능할까요? 강남 쌉 가능이죠.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강남에 있는 주택들을 몰수해가지고 이렇게 추첨하듯 나눠준다. 나는 어차피 평생 강남 못 갈 건데 이재명이 되면 강남을 갈 수도 있다네. 누군가는 몰수를 당하겠지만 내 알 바 아니지. 예전엔 원래 강남을 갈 가능성이 0%였는데 이제 한 0.3% 되거든. 그러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본 대출,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그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몰라요. 이재명도 몰라요. 그게 가능해요? 몰라요. 이재명도 몰라요. 아니 이재명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 돈 누가 내요? 몰라요. 그 돈 어디서 와요? 몰라요. 20년 뒤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재명은 그런 거. 그냥 지금 당장 이거 뿌리면 어차피 이거 법으로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본 대출을 진짜로 민주당이 추진해가지고 법까지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당연히.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부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재명이 뭐라 그럴까 그러면? 저거 보라고. 청년들의 이 주거 안정에 윤석열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주거 안정에 관심이 없다. 서민들이 숨 좀 돌리자는데 이 윤석열은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간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이 전 국민의 47%쯤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치칼님의 영상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에는 시장 경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가 부족하고요. 한국 사람들 공부를 싫어해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안 읽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안 읽는, 뒤에서 6번째, 그리고 DNA 속에 뭔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면 좋겠다. 누가 책임져 줘요? 결국은 나라님이 책임져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책임져 줘야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찾느냐. 한국 사람들은 본성이 철인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철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철인 정치라는 것은 좌파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의 이념의 근간이에요. 누군가 진리를 깨달은 철인이 나와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땅으로, 유토피아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물론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여러분 바보 이반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건 안 읽어보면 안 되는 소설입니다. 다들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바보 이반에 보면 이반이 나라의 왕이 돼요. 이반은 삼형제인데 한 명은 군인이자 권력가가 되고요. 형 한 명은 형 둘 중에 한 명은 기업가. 야 흔들지 마. 가 저리. 기업가 자본가가 되고요. 그런데 다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 바보가 돼. 한 명은 군인이었다가 권력을 잡고 한 명은 돈을 버는데 이제 권력자나 자본가가 다 무너지는데 이반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나가가지고 같이 농사지어서 농산물 캐서 국민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이 짓을 해요. 악마가 아무리 꾀어도 바보 이반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훌륭한 왕이 되고 태평성들 이뤘다 이런 개 같은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인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제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강력한 1인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공산주의는 주장하지만 공산 전체주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강력한 1인이 등장해서 나머지 모두를 괴롭히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폴포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됐고 피델 카스트로, 차베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길을 밟아왔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국민들을 고통받고.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 피 속에 그런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 걸 바라고 그런 걸 원하고 누군가가 날 책임져주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대주고 누군가 날 밥을 먹여주고 이랬으면 좋겠네. 공짜 밝히는 이게 저열하고 치졸한 그 DNA가 한국 사람들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에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너무 우측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우클릭을 하는 중이거든요. 유럽, 미주,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오직 혼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좌측으로 혼자서. 물론 이제 그냥 아예 그 좌측에 속해 있는 그 더러운 나라들 빼고 우리 혼자서 좌측으로 자유진영에서는 사실상 혼자서 그냥 좌측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DNA 때문이다.